오늘 교육 관련해서 교육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저희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저희 이제 이렇게 지정 설명에 관련해서 안내하는 요 배너도 올라와 있고요. 공지사항을 보시면 공지사항 여기 그 6번째인가요? 그래서 예비사회 직접 지정 계획 공고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사회 직접 지정 계획 공고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공지사항 부분에서 공고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받으면 이제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신 서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부분은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지 신청을 했을 때 기본적인 서류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심사에서는 어떤 과정들을 보고 어떤 부분들을 보는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들이 되어야지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고 그래서 문제없이 대면 심사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체크를 잘 하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따로 그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공고문도 있습니다만 공고문도 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 저희가 만든 자료를 해서 먼저 보고 기본적인 요건들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얘기할 때 이제 뭐 다른 뭐 협동조합이나 말기업이나 이런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사회적 기업은 뭐고 뭐 협동조합은 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뭐 말기업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협동조합이 가장 이제 좀 다른 형태이죠.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법인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들이 그냥 동업을 해서 우리가 조합이라는 건 들어보셨잖아요. 조합 법인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법인 회사를 만드는 게 이제 법인 회사 협동조합이라는 법인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자격증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그 법인 회사가 얻는 자격이다,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일단은 자격을 따려면 기본적으로 법인 회사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인 회사의 종류 중에 주식회사도 있는 거고요.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인 형태의 종류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고,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인정하는 조직 형태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사회적 기업이나 말기업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인정하는 자격 요건이다, 자격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관리하는 부처가 조금 다릅니다.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고요. 사회적 기업은 말기업, 고용노동부고요. 말기업은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 이렇게 법안도 만들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좀 내용들이 다를 수 있고, 뭐 자격 요건이라든지 설립 요건이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법인 회사를 만드는 거다라는 거고, 나머지 사회적 기업, 말기업,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따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겠습니다. 저희 사회적 기업은 육성법이 있습니다. 법령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법령에는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하는 이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그런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런 사회적 기업의 예시가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이제 일자리 창출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그 빵집 쉽게 얘기하면 제과점이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의 노고운 사회적동조합은 이제 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 직접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 이제 장애인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는 인천에 있는 사례인데
파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또 박스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워서 공장에 갖다 파시는 분들이 이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조금 더 돈을 더 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그 박스로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로 만들어서 뭐 예술 작가들이나 화가들로부터 재능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그 수익을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는 것들이 많은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사회적 목적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원래 사회적 기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는 걸 받는 게 정식으로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이 조금 까다롭고 뭐 실적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라는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뭐 연수면허 같은 거고요.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금 우리 경북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이제 받게 되면, 자격을 얻게 되면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예비 사회적 기업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인회사를 설립해야지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회사를 창업하는 시작 단계로서 한다라고 하면 유통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유통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이제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고요. 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주식회사나 이런 큰 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은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국의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은 2,908개, 3,000개가 조금 안 되고요. 서울, 경기가 제일 많고 우리 경북이 그 다음에 제일 많은데 뭐 서울, 경기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 지자체는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증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숫자가 공교롭게 지금 현재 똑같은데요. 그래서 인증 184개, 예비 사회적 기업도 184개에서 368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이런 사회적 기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증을 받으셔야지만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인증은 노동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인증이라는 자격을 주고 있고요. 이 인증 요건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조직 형태를 갖추어서 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목적도 실현하고 있어야 되고, 자격증 구조라든지 영업 수입이 인건비의 절반 이상, 그다음 정관의 필수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지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요 인증 요건보다 조금 더 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한다면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역형 부처형이라고 해서 지자체와 정부 부처별로 이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보면 이 자치단체장, 경상북도 도지사 이제 명의로 해서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는 부처별로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부처는 부처별로 이제 각각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은 뭐 통일부라든지 환경부 예비사회적 모집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형도 지금 공고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두 개 동시에 신청은 되지 않으니까 선택을 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숫자가 전체 중에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용 비율이 조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영업활동 수행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을 사용하도록 규정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주식회사 같은 영리 조직만 해당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 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조직 형태입니다. 조직 형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에서 조직 형태의 종류와 범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다는 회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이제 신청하시려면 법인 회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면 보통 그 법인, 그러니까 조직의 이름에 법인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가 다 법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농업회사 법인도 법인의 형태이죠. 그리고 사실 가장 많은 법인 형태인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법인 회사고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도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 협동조합, 또 영농조합 법인, 일반 협동조합 등도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할 수 있고요. 뭐 그중에 이제 주식회사나 뭐 일반 협동조합이나 농업회사 법인 등은 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형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하는 그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신청 가능한데, 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요 일곱 글자가 들어간 등록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어야지만 비영리 민간단체다라는 거고, 일반적인 고유보호증만 있는 비영리 단체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 주의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을 본 단체, 뭐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로 바꿔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으나 1년밖에 한시적으로 지정을 받지 못합니다. 최근에 사례는 거의 없는데요.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만 전문예술단체, 뭐 사립박물관, 미술관 등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은 사회적 목적 실현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중요시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어떤 목적, 의미를 두고 사업을 하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이러한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정관의 목적사항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취약계층을 뭐 몇 프로 고용할 것이다, 또는 취약계층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세한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 사회적 목적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신청할 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자리 제공형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취약계층도 3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거고요. 이 사회적 목적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 5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5가지 유형이라는 게 첫 번째 일자리 제공형, 두 번째 사회 서비스 제공형, 세 번째 지역사회 공헌형, 네 번째 혼합형, 다섯 번째 기타 창의혁신형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 창의혁신형은 이제 그 앞에서 4개 유형에 해당되지 않고 좀 다른 유형으로 신청할 때 해당되는데요. 일단은 일자리 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일 때 이제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근로자가 있어야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서비스 업종에서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고요. 지역사회 공헌형은 우리가 지역의 특정 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경북의 유명한 어떤 지역 농특산물 등을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을 많이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은 일자리와 서비스 둘 다를 목적으로 할 때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이 5가지 유형은 세부적인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일자리 제공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공고 전월 말 기준부터 현재까지 심사까지 계속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중에 취약계층도 3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고요. 근로계약도 무기계약직, 즉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로 일을 하는 근로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중에 혹시나 대표자의 직계 가족, 뭐 배우자라든지 부모, 자녀 또는 등기된 임원, 그 회사에 등기된 이사나 감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으니까요. 이런 사람들 빼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일자리 제공용으로 취약계층 근로자가 30%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근로자는 적어도 4월 말까지는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 서비스 운영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에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이런 내용들을 넣으셔서 신청을 해서 사회 서비스 운영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취약계층 확인이 되는 업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돌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이런 영역은 가능하겠지만 뭐 문화예술 영역이라든지 그런 영역에서 이제 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취약계층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서비스 운영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신청할 때는 서비스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취약계층 여부가 앞으로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운영은 가나 다로 나뉘어지는데 가형이 대부분이고요. 우리 경북 지역에 사직제 신청하는 경우에서 가장 많은 그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역 취약계층을 고용을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앞서 제가 이 지역사회 공운영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이 기본적인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역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령자라든지 이런 취약계층들이 지역에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용으로 많이 신청하시고요. 뭐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지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다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저희한테 따로 상담을 받아서 좀 준비를 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혼합형은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두 개 다 목적으로 해서 각각 20% 이상 하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따 창의형 신형은 뭐 위에서 얘기하는 이런 유형들에 해당되지 않고 우리는 뭐 환경 보전이라든지 뭐 산림 보전이라든지 또는 뭐 문화재 보전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신청을 했다라고 하실 때는 특정 취약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보여져서 이따 창의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자리 제공형 근로자가 있는 형태에서 취약계층도 30% 이상 되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다른 유형들, 서비스 제공형이나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업 신형은 계획만 가지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심사해서 참고해서 반영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신청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관련 실적들이 있으면 추가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제공형 근로자가 있어야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취약계층 비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다른 유형은 사업 계획만 가지고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적이 있으면 심사에서 참고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적 목적 관련해서 이 유형을 선택할 때 고민을 하시면 이제 일자리 제공형은 뭐 제조업 같은 경우 신청 많이 하시고요. 사회 서비스 제공형 기본적으로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공헌형은 지역의 특정한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이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형은 일자리와 서비스 둘 다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기타 창의적 신형은 뭐 도시재생, 친환경, 뭐 공정무역, 환경보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약계층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지역에 취약계층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뭐 고령자, 노인 이런 분들 얘기하시고 뭐 장애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또 사회적 기업에서 보는 취약계층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기준들이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이런 형태의 취약계층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우리 지역에서는 결혼 이민자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이제 저소득자인데요. 저소득자는 우리나라 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60% 이하면 저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서 보는 취약계층은 취업하기 어려운 계층을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뭐 누구나 봤을 때 취약계층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겠다라고 볼 때 취약계층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만 55세 이상이면 취약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에서 보는 기준이고요. 그래서
뭐 65세, 75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만 55세 이상이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뭐 만 55세 이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도 신분증이라고 되는데 이렇게 따로 확인하지 않고요. 근로자를 등록할 때 주민번호를 등록하시면 그걸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장기 실직자라든지 여성 가장 이런 분들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중에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서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으시고 뭐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교육을 들으시고 또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취약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불량자분들 뭐 취약계층이 이제 된다고 채용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안타깝지만 사회직 기업에서 근로자로 신용 불량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취약계층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는 컨설팅을 했다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됩니다. 사회 서비스 대상으로서. 하지만 근로자로서 채용을 했을 때는 취약계층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알고 이제 사회적 기업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저소득층이 취약계층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저소득층 하면 보통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는 뭐 차상위 계층 이렇게 이제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사회적 기업에서 보는 취약계층의 범위는 우리나라 월 평균 소득의 가구 소득의 100분의 60, 즉 60% 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3, 4분기 기준으로 하고 있고 4인 가구 기준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이하면 저소득층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보느냐면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15만 원 정도를 이제 4인 가족 15만 원 정도고요. 이때 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해서 소득을 확인해서 가구 인원수와 소득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인 사례 예시를 보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건은 영업활동 수행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제 하는 게 기업이겠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 신청 요건에는 이렇게 영업활동 수행 조건이 있는데요. 자, 이걸 보는 기준은 사업자 등록증을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언제인지 이제 그걸 보고요. 즉 이제 개업일이 적어도 4월달 이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5월달에 개업을 한 경우에는 신청을 이제 하실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유번호증은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조직에 해당돼서 신청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 활동 관련해서 매출액이 얼마가 있어야지 돈을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지 예비사직계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한 번씩 하시는데 사실 매출액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뭐 4월 30일 날뭐 그 사업자 영업 개시를 해서 개업을 해서 실제로 뭐 5월달 현재 신청을 했는데 매출액은 그간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다만 매출이 있는 경우에 심사에서 매출액이 얼마인지 사업 업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이 있으면 뭐 전년도에 매출액이 있다 그러면 재무제표, 올해 매출액이 있다라면 부가세 증명원이나 뭐 이런 관련 매출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그것들을 심사에 참고해서 이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건은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익금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내용의 문구와 그 다음에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 자녀 재산이 있으면 그 자녀 재산의 3분의 1을 기부한다 라는 이런 문구를 그 회사 법인 정관에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관을 개정을 하거나 법인회사 설립했을 때 이렇게 정관에 이런 내용들이 넣은 상태에서 그 정관을 공증, 확인 인증이라는 걸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이 필요한 조직은 영리조직, 뭐 주식회사나 농조합법인, 뭐 그다음 농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이런 법인들은 요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비영리법인은 이게 필요가 없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정관 작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시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정관 자료실에 그 정관 예시를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 뭐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익금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쓴다라고 할 때 사회적 목적이라는 게
그 기업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뭐 인건비라든지 뭐 시설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의 범위가 넓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회사 및 청산시에 자연재산을 기부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회사를 문 닫을 때, 폐업할 때 부채를 변제하고 즉 빚을 갚고 남는 자녀재산이 있으면 그거의 3분의 1을 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요건은 노동관계 법령 및 현행법 준수인데요. 사업 관련해서 현행법 준수라는 게 뭐 이제 그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뭐 최저임금법, 직업안전법, 뭐 사업수행 관련해서 뭐 현행법, 뭐 식품 제조, 뭐 식품 보건 허가 뭐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게 근로기준법하고 최저임금법입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을 실제로 근로자한테 제대로 지급을 했는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이런 것들이 근로자 있으면 이런 것들 꼼꼼히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지, 지급했는지 등을 봅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 뭐 월급으로 하면 근로자 40시간 근로자 기준에서 182만 2,480원이고 주 15시간 근로자 기준하면 68만 3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점이 이 사회적 기업 신청하시려면 대표님이, 신청기업 대표님이 꼭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을 들으셔야 돼요. 그 교육이 이제 보통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닝 교육이라고 해서 사이버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회적 기업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신청 시스템에 이 시스템에 인터넷 이러닝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과정, 인사 노무 과정, 세무 회계 과정에서 총 9시간 들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최근 1년 이내에 뭐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뭐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교육을 어디서 들으셨다면 뭐 지자체, 대학 같은 데서 들으셨다면 이게 5시간짜리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것들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가 또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취약계층 비율도 30% 이상 돼야 되는데 이때 취약계층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하고 무기계약직이어야 됩니다. 적어도 최소 30%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가 1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근로자가 취약계층이어야만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근로자는 대표의 직계 가족이면 안 됩니다. 또는 등기 임원, 등기된 이사나 감사일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가 1명인데 그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취약계층이다 라고 해서 신청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사람이 뭐 대표의 가족이거나 등기된 이사나 감사이면은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 신청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절차입니다. 일단은 지금 모집 공고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경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및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고 서류도 다 업로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되면 이제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현장 실사는 보통 6월 초에 지금 나갈 예정이고요. 이때 현장 실사를 누가 나갔냐면 이제 시군 담당 주무관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죠. 고용센터에 보통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이런 사직격 담당 업무를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저희 지원기관 이렇게 해서 3자 합동으로 해서 현장 점검 실사를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현장 이제 실사가 끝나고 서류 보완 받아서 검토해서 그걸 이제 저희가 보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심사를 엽니다. 정보부에서 요청해서 심사를 열고요. 그래서 심사할 때 직접 신청 기업의 대표님이라든지 이렇게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직접 이제 브리핑을 하셔야 돼요. 신청할 때 심사위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심사를 받고 나서 보통 뭐 일주일 이내로 해서 심사 결과가 공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5월 말까지 신청하면 6월 말 정도의 심사를 받으셔서 아마 7월 초는 되어야지 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게 과정들을 밟고 있고요. 요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이번에 공고한 예비사회적 기업은 10월 달에 또 한번 공고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이렇게 우리 경북에서 하고 있고요. 부처형은 지금 뭐 농림부라든지 뭐 문체부, 뭐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또는 지금 환경부, 통일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년에 보통 한두 번 정도, 뭐 최대 3회까지 해서 모집 공고를 내고 있고
지금도 뭐 환경부라든지 통일부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모집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형과 부처형이 중복해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부처형이다, 어떤 지역형 신청했다, 부처형 신청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이 이제 안 된다라는 거고 중복해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 꼭 알고 계시고 이게 작년까지는 됐었는데 올해부터 안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지정 신청할 때 서류를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공고문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쓰셔야 되고 뭐 대표님 이력서, 그다음 법인 등본, 그다음 정관, 근로자 관련 서류, 영업활동 관련 서류, 그다음 사회적 목적 관련해서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해서 내셔야 되고요. 사회적 기업 불수강 확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이용 제공 통해서 노동관계 법령 준수 확인서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 보면 더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주의사항 또는 이제 뭐 그 유의사항인데요. 이 예비사회적 신청할 때 뭐 개인사업자 실적이 인정이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개인사업자 실적은 기본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언제 설립했고 그간의 매출이 얼마고 근로자 어떻게 고용을 했고 이런 부분들만 반영이 되는데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잘하고 있었고 실적들이 많이 있었다면 뭐 이전부터 개인사업자로 해서 뭐 사업을 잘하고 있었고 법인 전환해서 예비사회적 신청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뭐 심사할 때 참고 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그 사업장의 혼재 문제입니다. 또는 대표자의 가족이 유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사할 때 이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신청 기업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체가 있는지 또는 유사한 사업체가 있는지 또는 그걸 누가 운영하는지 뭐 아니면 대표자의 가족 대표님이 다른 사업자가 있는지 또는 가족들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신청 기업과 관련성이 있거나 좀 이렇게 좀 혼재가 됐다라는 그 여지가 있으면 그 심사에서 그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좀 물어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지원을 받았을 때 지원받는 게 그런 다른 사업체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 또는 지원받는 근로자가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방지하고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자, 뭐 일자리 적응형 근로자 있어야 되고, 사실기업 관련 교육 들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자, 심사를 볼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북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이제 10명 내외로 해서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 그 추천을 뭐 노동부, 그다음에 지자체 뭐 이런 데서 추천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그 가능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심사를 10명 내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심사할 때 보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그 다음에 신청 기업의 조직 형태, 독립된 조직 형태를 아까 말씀드린 사업장 혼재 문제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이 이제 있는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등을 이제 심사를 직접 이제 대면 심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이렇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 기업의 이제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떤 자격증이냐면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재정 지원들 또는 간접적인 여러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이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준다더라,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있다더라, 인건비 지원을 무조건 해준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회적 기업이 됐다고 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을 해서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더라도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알고 계시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이제 되면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때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있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기존에 이미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지 이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했을 때
인건비 지원해준 인력은 추가로 신규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그 근로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채용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의 수준은 200만 원을 기준해서 거기에 50% 또는 40%인데요. 취약계층을 근로자로 채용하면 70%, 6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취약계층 근로자 만 55세 고용자를 채용했을 경우에 한 14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올해. 이 지원이 예비 2년, 인증 3년이라고 해서 총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재심사를 해서 이제 지원 신청을 따로 해서 또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5년을 그냥 연속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매 1년마다 평가를 다시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문 인력 채용 지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문 인력은 근로자 있는 기업에 신청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전문 인력은 전문가로서 인정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 기업에 이제 그 경영 전문가를 이제 좀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200만 원 또는 25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원 이제 연차별로 해서 지원 비율이 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첫 해는 90%, 두 번째는 8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급여를 이제 통상임금 기준에서 주고 최대 200 또는 250만 원이고 200만 원과 250만 원을 주는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경력이 3년이다 그럼 200만 원, 뭐 5년 이상이다 그럼 뭐 250만 원 이런 정도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인원의 수는 기본적으로 한두 명 정도이고요. 뭐 인증을 받으면 최대 4명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업 개발비 지원은 그 기업의 연구 개발, 홍보 마케팅 이런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지원이 안 되는 게 이제 그 시설 인테리어, 뭐 기계 장비 구입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되는 1년에 한 번씩 보통 모집 공고가 나고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금이 결정이 되고요. 최대 1억 원에서 뭐 이제 예비사직 기업은 5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실제로 심사를 해보면 이게 예산이 이제 신청 대비 워낙 많아서 예산이 보통 이제 한 2천에서 한 3천 정도 수준에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로자가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서 예비사직 기업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지원, 뭐 사업개발비 지원은 근로자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비사직기업 지금 앞서 제가 요건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 제공형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없어도 예비사직기업을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컨설팅 지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이제 뭐 인사 노무 세무 회계 관련해서 이런 전문가들 컨설팅 연결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인증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주부담 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융자 지원, 뭐 자금을 비워준다든지 공공기관 우선 구매라고 해서 공공기관 지역 지자체, 뭐 공사 공간 이런 데서 사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런 이제 뭐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북형 청년 일자리 이제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청년 일자리, 청년 근로자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급여를 200만 원 정도 주면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2년간 지원해주는 거고, 모집 공고를 1년에 보통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추가 공모가 있을지는 지금은 미정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공모를 한다라면 뭐 인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50명 미만 뭐 이 정도 정확한 인원수는 그때 공고가 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역 우리 경북의 관내에 있는 사직 경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기업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주면 그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을 이제 청년 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그 근로자 주소가 경북일 경우에는 정책지원금 35만 원을 지자체에서 추가로 이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이제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제도가 2018년부터 됐는데 이제 지금 이제 2021년까지 오면서 그간에는 좀 이제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 하반기에 공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더라도 좀 경쟁이 치열하고 받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해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실제적으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등을 한번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 공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자료집을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이 자료집 지금 제가 교육을 쭉 했던 그거 안내되는 자료집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지역과 소셜비즈 오시면 검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창에 지역과 소셜비즈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셔서 오시면 여기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게 아니면 뭐 맨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공지사항이 있죠. 공지사항 보시면 통일형 환경형 예비사직급 모집도 지금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사직급 지정계획 공모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공고문을 여기 받으실 수 있고요. 공고문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요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 그 자료집을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 자료실에 오시면 기타 자료로 가시면 기타 자료에서 15번 클릭을 하시면 지정 설명의 자료집을 저희가 오늘 오전에 올려놨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클릭을 해버려서 다운이 안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운을 따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운받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다운받아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료를 이렇게 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받으시면 그 자료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목차를 가시면 이제 제가 쭉 이제 말씀드렸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사직기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1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1페이지에 이제 공고문이 나와 있습니다. 공고문이 있고, 공고문에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 아까 사회적 기업의 정의나 그런 목적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개요 보시면 2021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직급 지정. 지정 기간은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사직 기업은 지정 기간이 3년이고요. 3년 동안 이제 지원을 받는 건 아니고요. 3년 내에 2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있다가 이제 사직기업 정식 인증을 못 받으면 이제 예비사직기업 지정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기간 3년이다. 다만 지원은 이 안에 2년, 이 3년 중에 2년을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청 예비사직기업은 중복으로 지원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원 내용을 보시면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사업 신청 자격 부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비사직급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청 자격은 이제 다음 장에 있습니다.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청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신청을 했다가 3번 이상 탈락한 경우라든지 이미 예비사직급을 했다가 지정이 만료됐다든지 또는 기존 뭐 예비사직급 대표자가 또 예비사직급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제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 신청 요건이 이제 첫 번째 조직 형태가 나오는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직 형태는 법인 회사이면 된다라는 거고 보통 주식회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그다음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회적 목적 실현은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그런 사회적 목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뭐 사회 서비스 제공 이런 내용들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정관은 저희가 예시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에 정관 예시가 있고요. 그걸 보면 정관의 목적 사항에 이렇게 정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사업 계획서를 봅니다. 사업 계획서를 보고 여기 구체적으로 신청 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에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자리 제공용으로 신청할 때는 신청 전원을 기준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이 30% 이상 되어야 되면서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괜찮은 일자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 15시간 이상 그 다음에 근로 계약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 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만 55세 이상 고령자라서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근로 개시일은 있습니다만 근로 끝나는 날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무기계약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있어야지만 일자리 제공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유형별로 해서 무슨 퍼센트 막 말했죠. 그래서 일자리 제공형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도 우리가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하셔야 돼요.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서비스 받는 사람 중에 취약계층을 30% 이상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을 적으셔야 되고요. 지역사회 공헌형은 우리가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역 취약계층을 20% 이상 고용하겠다. 여기 20 이상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적으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이 내용이 없으면 저희가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이 기준대로 해서 취약계층을 몇 프로 이상 고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확실히 적으셔야 되고요. 몇 퍼센트가 아니더라도 그럼 우리가 몇 명 고용하는데 몇 명 중에 몇 명을 고용하겠다. 취약계층을 몇 명 고용하겠다. 이렇게라도 내용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참고하셔서 내용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영업활동 수행 요건은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된다. 사업 개시를, 사업 개업 부위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관련해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들을 심사해서 참고해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련한 그런 규정들, 아까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그다음에 회사 및 청산 시 자연재산 기부, 요 내용들을 정관에 명시하고 그 정관을 공증받아서 확인 인증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공증을 그러면 5월 30일까지 꼭 받으셔야 돼요. 그 이후에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5월 30일까지 받아서 제출한 경우에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노동관계 법령 및 현행법 준수는 관련해서 노동관계 법령 준수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크를 해서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필수한데 사회적 기업 교육이죠.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을 인터넷으로 9시간짜리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 들으신 게 있으면 최근 1년 이내에 들으신 게 있으면 그걸로 증빙서류를 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정 절차입니다. 신청을 이제 하면 지금 설명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신청 서류를 이렇게 접수를 하고 나서 심사를 거쳐서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아까 말씀을 대충 드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현장 실사를 저희 지원기관, 그 다음에 지자체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실사는 현장 나가는 거는 6월 초, 6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해서 이렇게 뭐 셋째 주까지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들이 많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사는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제출 서류를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정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가 별도의 서식이 있는데요. 사실 이 지정 신청서는 별도 서식에 지금 공고문에는 서식을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만 그 신청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그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게 신청 시스템에 가시면 이렇게 까만색은 제가 지운 거고요. 노란색 부분들이 있어요. 노란색 부분들을
직접 켜놓으시면 돼요. 그 인터넷 시스템 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신청 시스템에 접속할 때 처음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명이 법인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하시든지 아니면 뭐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개인 뭐 아이디나 이런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이 화면이 이렇게 신청서 작성을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는데 이걸 잘 모르시면 그거는 통합정보 시스템 매뉴얼을 저희가 따로 이제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서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출 서류 두 번째 보시면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서 이게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등본이죠. 그 다음 비영리 민간단체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사직급 사업계획서는 작성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 예시가 있으니까요. 예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것도 관련 서식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이 있는 경우에 그런 확인 서류 등을 내도록 그런 서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 전월말 기준 유근로자 명부. 근로자가 있으면 근로자 명부를 작성을 해서 내시면 되는데 이것도 통합정보 시스템에 별도로 등록하는 그 근로자 명부 등록하는 그 탭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한 명씩 등록을 하셔도 되고 뭐 근로자가 많이 있으면 엑셀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한 번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근로자 관련해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라든지 뭐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스템에 원클릭 뭐 구비 서류 제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한 번에 제출 가능하니까요. 별도로 뭐 준비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부분에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일체 내역, 취약계층 근로자는 근로자 증빙 서류.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중에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라서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확인이 필요하면 이렇게 같이 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 지금 지역사회 공원형 근로자 없도록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업자 등록 증명,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데 이것도 원클릭 구비 서류 제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출할 수 있으니까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 근데 요거는 작년 거 또는 최근 1, 2, 3월 것까지만 돼서 혹시나 올해 뭐 1월부터 4월까지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부가세 증명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이렇게 올려주셔도 저희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관. 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관은 공정 확인 인증 받아서 제출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글씨 6호 서식인데 체크하시고 설명하셨으면 되시면 되고 노동관계 법령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도 마찬가지로 서식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또는 뭐 교육 이수 아이디만 넣으셔도 돼요. 아이디를 등록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한국사회적 진흥원의 추천서인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시면 되는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대표자 이력서 양식이 있으니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서비스 제공 확인서는 우리가 취약계층들한테 어떤 뭐 지원을 했다 그런 것도 실적이 있으면 그 관련해서 그 지원을 받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확인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서명을 받거나 도장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 양식 있는 대로 해서 작성해서 그분들한테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뭐 아니면 만약에 소이면 법인 그 현장 갔을 때 그 토지 뭐 대장이나 건물 대장 이런 것들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 방법은 5월 31일까지고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가 넘어버리면 신청 자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신청을 하시면서 임시 저장이 가능합니다. 임시 저장을 누르셔서 준비를 해서 이제 맨 마지막 다 됐다 생각하면 제출 누르시면 되고요. 이게 일단은 무조건 제출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서류들이 준비가 되고 제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제출을 이제 클릭을 해서 누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납니다.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시스템이. 왜냐하면 동시 접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적 기업 관련 하시는 분들이 다 접속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메모를 못 봤는데 지금 마이크 소리가 작다는데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잠시만요. 예,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방법 아까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통합정보 시스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신청을 가급적 빨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류가 미흡하더라도 보완이 됩니다. 신청 이후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완을 하더라도 신청을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좀 해 주시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5월 31일 오후가 될수록 신청 장애가 접속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준비해서 이제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정심사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요, 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심사위원회 여기 1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요 심사 사항인 조직 형태, 그래서 아까 뭐 독립성 여부, 기존 예비사직과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라든지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이런 내용들이 심사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장 좀 유념해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목적을 실제로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지 다른 이제 기업과 일반 기업과 다르게 사회적인 목적 의미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심사위원들이 이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비사회적 기업 이제 준수사업 및 취소사업인데요. 뭐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고 나서 만약에 지정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교육도 들으셔야 되고 추가로 저희가 또 교육을 진행합니다. 뭐 진행을 하니까 들으시면 되고요. 사업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뭐 재정 지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정 취소는 뭐 거짓으로 지정을 서류를 내서 받은 경우 등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류 제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은 뭐 인터넷으로 다 신청하는 거니까 따로 뭐 해당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의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에 전화 주시면 되고요. 통합정보 시스템이 잘 안 됐을 때 이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게 통합정보 시스템도 문의를 워낙 많이 해서 잘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안 되는 경우는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잘 안 되면 일단 저희 쪽에서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군 담당 부서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예비사직에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시군에도 지금 계시는 시군에도 전화를 한번 하셔서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한다라고 뭐 하고 접수가 잘 됐는지 확인해 달라.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보이는지 이렇게 확인 좀 해달라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 확인하시고요. 신청 이제 준비 서류 안내를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신청 방법 및 방법 관련입니다. 자, 통합정보 시스템 접속을 하시면 통합정보 시스템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도 접속이 안 되네요. 워낙 신청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통합정보 시스템 주소는 www.seis.or.kr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이따 나오세요. 아, 비 온다, 비 온다. 추워. 추워요. 접속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안정하죠. 네. 그래서 신청 시스템 접속을 하시고 신청 미리미리 임시 저장을 할 때마다 잘 눌러주시는 게 되게 좀 중요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고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시면 회원가입부터 하시고, 그래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시고요. 일반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왼쪽 탭에 보면 지정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으로 가셔서 신청서 등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 제가 로그아웃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시면 여기 회원가입이 있죠. 회원가입부터 하셔서 한 다음에 여기 지정 신청, 지정 신청 이렇게 해서 신청서 등록이 있습니다. 이 지정 신청서 등록으로 해서 지역형이죠. 요걸로 이제 하면은 되겠습니다. 하려면 이제 로그인부터 이제 하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오죠. 그래서 요 지정 신청서 등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지정 신청서 등록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지정 공고 목록이 나오고 2021년도 경상북도 요걸 확인한 다음에 오른쪽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요때 신청서가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청서 작성을 이제 뭐 그 연락처, 사업자번호, 소재지, 주소, 조직 형태는 주식회사 하면 주식회사 여기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정 유형을 일자리 제공형이냐, 뭐 지역사회 공운형이냐, 지역사회 공운형이면 가나 다 유형이 있는데 보통 가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형으로 해서 이게 지역 자원 활용해서 우리가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유형이에요. 나형, 다형은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 유형, 다형은 지역 사회적 기업 지원 유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해당 사항이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 근로자가 있으면 근로자 인원수를 적으시고 없으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업종 적으시고요. 사업 분야는 이 중에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서 작성했고, 신청서를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신청하는 사업기 뭐 영역이나 내용을 잠깐 등록하시는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별지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추가로 내용을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맨 아랫부분에 임시 저장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비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요. 구비 서류 첨부는 지금 여기 있는 1번부터 7번 항목까지 있는데 여기 항목별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비 서류 첨부 항목을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 서류 첨부가 이렇게 있고 보면 이제 구비 서류가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기준 충족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을 이제 업로드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준비 서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등기사항 전부증에서 법인 등본, 이때 말소사항 포함하고 주인번호 미공개로 해서 출력해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에 그냥 이제 주인번호 지우시고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된다 그 등본 출력하신 거면 이렇게 지우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라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을 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인데 요거는 공고문에 보면 별지 2호 서식이 있습니다. 그게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계획서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구비 서류 첨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계획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사업계획서 예시는 요 자료집을 보시면 있습니다. 뒤에 참고하시고요. 자, 3번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유형별 사실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서식이 있습니다. 공고문에 서식이 있고 그 유형별로 하나 선택해서 일자리 제공형이면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운형이면 지역사회 공운형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있는 경우만 그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요. 실적이 없으면 날짜와 서명만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사회 서비스 제공 또는 사회공헌 실적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돼서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그 서비스 받은 사람들이나 뭐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내시면 되고요. 혹시나 뭐 기부금 영수 등이 있으면 그거를 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관, 그래서 정관 확인 인증 공증 받아서 내시면 되겠고요. 네, 5번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 대표님이 꼭 이제 여기에 체크하셔서 주민번호 적고 동의한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시고 내시면 되겠고요. 노동관계 법령 준수 확인서도 대표님이 체크하시고 보시고 체크하시고 예 아니요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예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7번 사회적 기업 기본과정 노무 회계 관리 부분은 사회적 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또는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e-러닝 교육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교육은. 아까 통합정보 시스템을 가시면 회원가입하시면 교육 신청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서류 8번의 이국 근로자 명부,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자 임금대장, 급여일체 내역서, 대표자 이력서, 삽장, 임대차 계약서, 부가세, 가족비 증명원 등 요 최근 3개월 영업실적 증빙 자료들, 요것들은 기타 서류를 해서 묶어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번부터 8번까지 서류를 각 항목마다 1번, 2번 서류, 3번 서류, 4번 서류 이렇게 항목마다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PDF 파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PDF 파일로 만드시는 거는 주변에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쉽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하나로 합쳐서 그거를 이 시스템상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시스템상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 원클릭 구비 서류 간소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이제 진행하는 절차나 과정들이 자료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원클릭 구비 서류 별도로 해서 조회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만약에 원클릭 구비 서류 하는 게 어렵다 하면 직접 여기 보면 파일 선택해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작년도 결산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하나씩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4대 보험 이런 것들도 필수 서류니까 조회를 하셔서 이렇게 따로 올리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9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원클릭 구비 서류까지 하면 맨 마지막에 또 임시 저장 클릭하시고요. 할 때마다 임시 저장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유국 근로자 명부 등록입니다. 유국 근로자 명부는 여기에서 아까 탭에서 근로자 명부 탭으로 옮기시면 한 명씩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 끝 가시면 추가라는 게 있거든요. 추가를 누르시면 추가를 클릭해서 한 명씩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도 한꺼번에 등록 가능하시고요. 이때 근로자 등록하시면서 맨 마지막 부분 가면 취약계층 근로자 서류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면 끝부분에 첨부 파일 이렇게 클릭해서 근로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근로자 등록할 때 주민번호를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번호를 넣으시면 고용자는 자동으로 확인이 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런 첨부 파일 클릭을 해서 증빙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신청 준비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신청서 제출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제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가서 검토해서 보완 필요하면 보완 사항들도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일단 신청서 제출을 미리 해서 준비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공고문 저희가 보여드렸죠.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집도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정보 시스템, 예비사직도 신청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보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도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의 전화 주시고 메일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자, 신청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청서는 이 시스템이 아까 직접 기입을 하는 걸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신청서 이렇게 직접 등록하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한글 파일 이제 그냥 작성을 해보실 거면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사업기획서입니다. 사업기획서는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제가 이제 임의로 예시로 만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냥 참고해서 적으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근로자 고용 계획에 전체 근로자 실명, 취약계층 6명 고용 예정 이렇게 있죠. 그래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사결정 구조나 정관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그대로 적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무조건 돈만 벌려고 사업을 이렇게 목적과 필요로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어떤 사업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돈을 벌겠다라는 내용. 그 다음 사업 역량은 우리가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을 갖고 있다.
사업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이 사회적 목적 또는 그 지역에 공헌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요것들은 참고해서 그냥 이렇게 보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기타 추진 계획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서류 예시입니다. 등본, 법인 등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서류니까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목적 관련해서 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유형별 사실 확인서가 있고, 여기 보면 사회 서비스 제공형 사실 확인서, 그 다음에 뭐 일자리 제공형 사실 확인서 이런 서식들이 다 한 장씩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일자리 제공용을 신청할 때 근로자가 있어야지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 이제 1년 번호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적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로자가 없는 뭐 지역사회 공무원 신청할 거다. 우리는 근데 근로자가 없다. 그러면 그냥 안 적으시면 돼요. 비워두시면 돼요. 신청 기업명, 사업지역, 시, 경상북도, 무슨 시군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근로자 없으면 다 비워두시고 서비스 제공도 다 그냥 비워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적들이 없으면 다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있더라도 지역사회 공헌용 요 가형에 대해서 보통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들은 뭐 나 다 이 부분들은 그냥 다 비워두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아예 없으면 그냥 다 비워두시고 요 마지막 부분에 연월일 신청기간 대표 서명 또는 인 요 부분만 적어서 도장 찍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합형, 뭐 기타형, 기타 창용 신청까지 이렇게 서식 유형별로 사실 확인서가 다 따로 있으니까 적어서 내시면 되고 혹시나 기타 창의 신청은 여기 추구하는 목적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으시면 되고 실적이 없으면 비워두시고 뭐 관련해서 목적 정도만 적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저소득층 증빙서류인데요. 뭐 근로자가 뭐 기초생활수급자다 또는 뭐 차상위 계층이다 또는 한부모 가족이다 이런 경우는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다. 뭐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아까 가구 월평균 소득 뭐 이런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보고 가족이 몇 명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족 중에 그러면 누가 건강보험료를 내는지 얼마 내는지 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족이 이렇게 지금 보면 등본을 보면 4명이죠. 4명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자녀가 있고 이제 이제 뭐 어른이 2명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이가 얼마인지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년이 아니면 이제 뭐 당연히 그 부양자만 누가 부양자인지 건강보험을 누가 가입하고 있는지 등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가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면 자격 확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개인이 다 들어가면요. 그래서 물론 본인 인서 로그인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부양자가 피부양자가 누군지 이렇게 확인이 다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채용하려고 하는 근로자가 저소득자인지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들고 와라. 그 다음에 집에서 건강보험료 내는 사람 여기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가서 자격 확인서 좀 떼와라. 이 출력 프린트 발급 보이시죠? 프린트 발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부양자인지 그 다음에 피부양자인지 확인을 요걸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채용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근로자 채용하기 전에. 채용하고 나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우리 기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채용 전에 근로자 취약계층 채용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려면 채용 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채용하고 나서는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자격 특실 확인서라고 있는데 자격 특실 확인서를 전부 다 개개인별로 다 떼야 돼요. 그래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보험증을 채용 전 기준에서 건강보험증 자체를 받으시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할 때 그 보험료를 내는 사람, 부양자의 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치를 받아서 건강보험료 얼마를 내는지를 보고 그거를 기준해서 취약계층을 확인을 이제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로자 채용할 때 뭐 근로자 몇 명인, 너 가족 몇 명이냐, 가족 중에 가족 뭐 돈을 누가 버시냐, 얼마 정도 버시냐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상담하면서 좀 물어보시고 해당될 것 같으면 이런 서류를 좀 떼와라, 떼달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사직결 할 때마다 사직결이 되시면 할 때마다 좀 이렇게 근로자 채용할 때 이렇게 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목적 관련해서 우리가 뭐 취약계층을 지원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확인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한테 이런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이 내용들 적으시고
그렇게 지원센터에 도장을 받으시면 된다. 위에 보면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뭐 기부명 수준 같은 걸 내셔도 됩니다. 자, 유급 근로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을 이렇게 하셔서 첨부 서류로 내셔도 되고요. 자, 서류에 그냥 같이 등록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스템상에서 그냥 한 명씩 등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근로계약서 예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기업별로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뭐 근로계약서 예시가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예시 그냥 참고하시라고 올렸으니까 보시고, 이렇게 근로시간, 뭐 근로일, 휴일, 임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근로계약서 쓰시면 된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전년도 재무제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원클릭 구비서류 제출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올려놨습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회계세무사에서 받아서 이렇게 첨부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정관. 정관은 공증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정관 공증 받을 때 표지가 이렇게 인증서라는 걸로 나옵니다. 확인 인증 받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인 뭐 회사에서 사용한 정관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 표지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정관 예시입니다. 정관에 보면은 목적 및 사업에서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여기 보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반 주식회사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음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사직 기업을 하려면 이런 목적이 들어가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로자, 그러니까 임원의 선임에서도 근로자 대표를 뭐 이사로 선임하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예비 사회적기업 요건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도 인증 사회적기업 요건인데 혹시나 정관 개정할 때 이런 걸 같이 넣어서 한 번에 지금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런데 법무사에서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로 이제 이사로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등기, 그러니까 새로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관 개정할 때 이 부분들 반영이 되면 한꺼번에 하시고요. 안 되면 나중에 정식 인증받을 때 또 하시면 된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입금 처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입금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써야 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입금을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사회공헌, 시설 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것도 예비 사회적 요건은 아닌데 이거는 뭐 크게 넣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서 정관 개정 이번에 하실 때 같이 한 번에 이 정관대로 개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해산시 자녀재산 처분은 반드시 필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관을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 예시는 주식회사 예시고요. 뭐 다른 회사 법인도 비슷합니다만 요 정관 예시를 한글 파일로 받고 싶으시면 저희 지역과 소셜페이지 홈페이지 오셔서 자료실에 가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이 정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 쪽에 정관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지 확인을 받아서 공정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정관 검토는 저희가 금방 해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뭐 대표자 이력서 양식이니까 요거는 편하게 뭐 기존에 이미 작성해 있으시면 그거 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공고문 서식으로 활용하시면 뭐 기본적으로 그게 무리가 없겠고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뭐 대표님 이제 날짜 그다음 성명 비밀번호 적으시고 이렇게 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노동관계 법령 준수 확인서 보면 이제 1번 뭐 근로 최저임금 준수하고 있나요? 예. 직업 안정법 뭐 관계 준수하고 있나요? 예. 3번도 예 이렇게 하면 되고 4번부터는 아니요로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예비사직도 운영하고 있나요? 뭐 취소된 적이 있나요? 뭐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요인데 만약에 예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로 체크하시고 뭐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나갈 때라든지 또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기업 교육 관련해서 인터넷 교육, 뭐 이러닝 교육 요 들으시면 이렇게 수강 확인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으셔서 올리셔도 되는데요. 아이디만 입력하셔도 저희가 조회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 출력을 해서 올리시거나 아이디를 입력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약계층 범위 판단 기준은 공고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시고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취약계층의 범위는 1번부터 12번까지 쭉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 보시면 취약계층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제1호 저소득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 금액 기준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제2호 고령자, 만 55세 이상, 제3호 장애인,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면 기타에서 뭐 출소자들, 뭐 그다음에 여성 가장, 그다음에 뭐 장기 실업자, 뭐 보호 종료 아동 이렇게까지 해서 취약계층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채용할 때 취약계층이 아니었지만 이제 나중에 고령자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 취약계층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취약계층으로 이제 바뀌는 게 가능한데요. 저소득자가 아니었는데 채용할 때 저소득자가 아니었는데 취약계층이 아니었는데 채용하고 나서 저소득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정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고 나서 저소득자로 인정을 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이 그래서 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저소득자인데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 월급을 맞아서 저소득자가 이제 아니다, 저소득계층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럼 취약계층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한번 채용을 할 때 취약계층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기업에 퇴직할 때까지는 계속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통합정보 시스템 이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 신청을 이렇게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지정 이제 신청 이렇게 이제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있는데 원클릭 구비서류 제출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클릭 구비서류 제출을 이렇게 신청을 하고 별도의 또 사이트가 떠서 그러면 이제 또 뭐 정보 제공 동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좀 들이셔서 이걸 하셔서 서류 제출을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시스템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실 저희가 뭐 이거 대응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들은. 그래서 시스템에 전화하시면 되는데 소통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더라도 보완이 되니까요. 너무 답답해 하시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마시고 정 안 되면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완해서 또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요. 신청할 때는 되는 수준에서 시스템이 되는 수준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제거 소셜비즈 전화번호, 뭐 팩스, 메일, 주소, 홈페이지까지 다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통합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뭐 혹시나 참고해서 매뉴얼을 좀 보실 거면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 홈페이지 오셔서 자료실로 가시면 통합정보 시스템 매뉴얼 여기 위에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요거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제 받으셔서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회원가입부터 어떻게 하는지 여기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회원가입부터 시작을 해서 예비자격증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참가자 17분, 생각보다 엄청 적네요. 저희가 예년에는 보통 신청할 때 막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설명해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신청 기업 숫자도 보통 이제 5월 달에는 한 70개, 뭐 하반기는 100개씩 이렇게 신청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심사를 해보면 심사에서 이제 심사 합격률이 한 30% 정도, 뭐 한 35% 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신청을 해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이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제로 사회적 목적 관련해서 실적이 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뭐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일 중요시, 좀 중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목적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니까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사회적인 목적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요. 뭐 충분히라기보다는 심사위원들이 동의할 만한, 인정할 만한 사회적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갖추고 있는지, 그래서 취약계층을 어떤 취약계층들을 구체적으로 고용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충분히 계획으로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할 때는 그냥 취약계층들 많이 고용할 수 있다, 고용자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이 그런 사업을 했을 때 다른 업체들도 다 취약계층 고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다른 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뭐 고용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같이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주려고 간다. 좋은 일자리라고 했을 때는 뭐 근로계약도 없고 월급도 200만 원 선 주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우리 지역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쓰고 실제로 대면 심사할 때도 심사를 받을 때도 그렇게 설명을 좀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31일까지 신청서 제출이니까요. 그때까지 잘 준비하셔서 신청을 잘 부탁드리고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잘 하시고요.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잘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실 분들은 저희 전화 주세요. 그냥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고 메일로 메일 남겨주시고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남아 있으면서 답변을 드릴 수 간단한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이나 됐네요. 예.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또 뵙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